철학자이자 교수인 도올 김용옥이 배우 유아인과 함께 진행하는 KBS에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해방과 신탁 총치를 주제로 강연을 하던 중 김일성 전 수석과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일종의 괴뢰라고 한 건데요. 먼저 방송 당시 화면을 먼저 확인해 보시죠. 둘 다 미국과 소련이 여기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서 데려온 자기들의 일종의 퍼핏. 괴뢰예요, 괴뢰. 퍼핏, 괴뢰라고 칭하면서 심지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발언까지 거침없이 내뱉었는데요. 이 방송을 본 시청자는 공과가 모두 있는 전직 대통령을 술자리에서도 함부로 못 꺼낼 말로 깎아내리는 공영방송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역사적 사안의 평양된 관점을 여과 없이 내보낸 공영방송 KBS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야, 김용옥 교수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향해서 괴뢰라고 폄훼를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KBS로 역없이 다 방송이 됐다는 거예요. 그 발언 살펴보시죠. 이승만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는 표현을 방송에서 KBS에서 보도가 됐다는 건데 그의 밑에서 신음하며 자유당 시절을 겪었고 4.19 혁명으로 그를 내쫓았다. 역사에서 이미 판해진 인물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김용옥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충격인데 사실은 더 큰 충격은 김보인 박사님. 네. 이게 공영방송 KBS에서 이 말을 여과 없이 편집 없이 그대로 다 녹화 방송인데 방영을 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인 거죠.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의 불이 조금 더 거세게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이거 녹화방송이라면 충분히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엇갈립니다. 지금 현재 저는 저 발언을 벌써 너무 충격적인 게 어떻게 김일성과 동격으로 두게 되면서 이 비판의 소지를 이어가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미국이 데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1919년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과거의 대한민국 1948년으로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역사 과정 속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뤄냈던 공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이승만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일어났던 4.19 혁명을 촉발시키게 만들었던 부정선거 등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같이 다뤄줘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조금 전에 저는 도율 김용옥 선생이 얘기했던 것 중에 뭐 본인 스스로가 자유당 시절을 겪었다라고 얘기하는데 1948년 아니 48년생인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유당 시절에 이승만 정권을 겪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직 뭐 한 10대가 채 되지도 않을 그 정도 나이였을 텐데 어릴 때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는 경험처럼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파내린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고 이것을 KBS가 여과 없이 내보냈다면 아마 이 문제는 이제 정치권으로 불이 더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KBS가 1박 2일 문제도 있고 이번 김용옥 발언도 역없이 내보냈고 지난번 김재동 씨 뭐 발언도 역없이 내보내서 KBS가 논란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오늘 그 김용옥 교수가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얘기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지만 우리가 그 시청료를 내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공영방송 KBS의 자정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밖에 보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여러 방송에 대해서 체크를 물론 합니다만은 그거와는 별도로 방송 자체 내에서도 시청자위원회나 아니면 안에서 여러 가지 자정 기능들이 있잖아요. 과연 지금 요즘에 KBS가 과연 그런 자정 기능들이 옳게 국민들의 그 여러 가지 시선의 그 정 가운데서 공영방송으로 옳게 기능하고 있고 그게 걸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KBS 뒤에 보면 이런 게 쭉 붙어요. 이 프로그램은 국민 여러분의 시청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예. 그 시청료에 대한 책임을 KBS가 꼭 져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이념 편향적으로 요즘 방송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옥 선생님 교수가 한 말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짚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팩트냐, 그리고 이게 공영방송 나가는 것이 적절했느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대응은 어떤 거냐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4.19, 독재,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쫓겨난 권력자, 그리고 사실은 미국 친미적인 어떤 행동, 해방 이후에 그렇게 했었던 거, 그 다음에 친일파들을 등용했었던 문제, 이런 것 등등의, 역사적 평가가 있습니다만, 김병민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1919년, 그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역할, 대통령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프레지던트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대통령 역을 맡았던 인물이고요. 우리 조선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인물 최초죠. 해방 이후에 미 군정이 실시한 차기 조선의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누가 적합하냐, 또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분단된 정부이긴 합니다만 그 분단된 정부에서도 또 그 대통령을 맡았고요. 지금도 국회에 가보면 대한민국 재헌국회 의장으로서 국회 안에 동상이 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의 어떤 그 어두운 면, 그리고 그가 우리 역사에 걸어왔었던 면, 이게 다 있는 거죠. 그거에서 한쪽 팩트만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공영방송에서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 문제를 드러낼 때요, 학자로서 그다음에 역사적인 팩트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일방적인 강연 형식의 토크 방식에서 이렇게 한쪽 이야기만, 만일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도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화인이 그렇지 않은 다른 팩트를 쭉 나열하는 균형 맞추는 게 진행됐었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렇게 됐더라면 내보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채로 나왔다고 한다면 KBS가 아쉬운 면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걸러내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다른 프로에서 보다 더 엄밀한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어두운 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그것만 다 지워요? 거기 딱지 다 붙여서? 저는 그렇게 가는 방식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왜 제가 국회 저희 강북을 지역구 주민들 오시면 국회 투어를 다 해드리는데요. 꼭 이승만 대통령 동상 앞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관을 쭉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런 측면을 반드시 보여드리고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답이죠.